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와 전남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에는 최고 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호남의 상처가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출산과 가사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들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광주와 전남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하실 때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도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적설량은 9.3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체감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보 소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바다에서 풍랑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수, 흑산도, 홍도 등에서는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광과 광주가 3도, 구례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6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눈발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당분간 영하권을 나타내겠고 낮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쯤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컨테이너 화물 차량을 뒤따라오던 4.5톤 화물차가 들이받는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해 45살 박모 씨가 다쳤습니다. 한평에서도 시외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넘어지면서 승객 8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는 대선을 치른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자면 특히 광주 전남으로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간 국민 누구도 안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오죽하면 종교계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겠는가. 시국회의는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이제는 바로잡아달라며 전 세계에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민심 불복이다고 맞서며 1년 내내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의 상처와 눈물, 제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앞세워서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에서 호남 소외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금융기관도 그렇고 준정부 공공기관도 그렇고 4대 권력기관 고위직에서도 MB정부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도 광주 전남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의 예산 반영률을 보면 광주는 38.5%, 전남은 5.8%로 대구, 경북 등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과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한층 심해진 비약을 등으로 호남인들의 상처는 깊어졌고 눈물도 여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천제도 혁신위원회는 모바일 투표 경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천 개혁안을 보고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바일 투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또 당원 가운데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비율을 10%로 정한 데 대해서도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친 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통해 공천 규칙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의원과 전현직 구의원들의 민주당 탈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은혜에 대한 부정이자 당선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치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 대한 모면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으며 자신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강인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 대책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어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농민들이 도로 점거에 나서면서 광주 도심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경찰 수십 명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상경 시위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한 농민들은 계속해서 상경을 시도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게 막히자 농민들은 결국 광주공항과 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울로 상경 투쟁 가겠다는 농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화가 난 농민들이 차량을 도로 위에 이렇게 주차해두면서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농민들의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고 결국 농민 8명이 연행됐습니다. 어제 광주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상경 시위가 제지되면서 결국 서울 여의도 집회는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상경 시위가 비록 무산됐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쌀값, 더 정확히 말하면 쌀 목표 가격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원 국무총리는 이달 초 쌀 목표 가격을 17만 9,6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4,000원 인상 안에서 한 발 물러나 5,600원을 더 인상하겠다며 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에 수정하는 의미 없는 인상안일 뿐이라며 일축합니다. 현재 쌀 시세가 80kg에 18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 안대로라면 농민들에게 어떤 실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19만 원 이상이 돼야만이 농민들에게 이로이라도 지원이 되지 그 이하의 가격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은 당초 21만 원을 주장했다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9만 6천 원까지 물러선 상태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농민표를 의식해 야당과 정부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 농림위원회는 쌀 목표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쌀 직불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연계해서 우리 농민들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동설안, 벼야적 투쟁에까지 나서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어제 상경 시위에 나섰다 경찰에 연행된 농민들이 일단 모두 풀려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시위 도중 연행된 농민 8명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가운데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농민회는 어제 경찰이 상경을 막은 것은 불법이라며 몇 해 전 대법원 판례도 경찰의 불법을 인정한 만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가사와 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두었던 주부들이 취업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랑방 취업자센터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구직자 485명 중 여성이 355명으로 73.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여성이 여성 구직자의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40대가 이었습니다. 전국 첫 은퇴자 도시인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이 본격 추진됩니다. 자치단체들이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지역 곳곳에 은퇴자 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퇴자들을 겨냥한 도시인 정남진 로하스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개발 구상을 한 지 5년 만입니다. 장흥군 안양면 일대 233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3,6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여유로운 친환경 생태 휴양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전원마을은 물론 체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건강도시입니다. 또 거기에는 의료와 교육과 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그야말로 살기 좋은 건강도시인데요. 내년 9월부터 43가구가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매년 200세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9년까지 로하스타운에는 3, 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더 든든한 이웃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은 또 우리 지역에도 또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현재 은퇴자 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에서만 46곳. 하지만 은퇴자 도시 1호로 예정됐던 해남 문내지구 사업이 투자 유치 실패로 무산되는 등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소규모 은퇴자 마을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역시 수천억여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 유치가 관건입니다. 획기적인 은퇴자 유인책 마련과 지역 차별화가 없다면 은퇴자 도시 조성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나주 미래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나주시 전직 공무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실 1부는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50살 김모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래산단 조성에 참여한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김 씨는 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여배우에게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은 고 장자연 씨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년회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한 음주가무 대신에 사회봉사와 자선행사, 공연 관람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센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밝습니다. 회사원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레크레이션과 과자 만들기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직원들이 식사와 술자리 대신에 연극 공연 관람으로 차분한 송년회를 보냅니다. 단체로 연극 공연을 보며 머리도 식히고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직원들끼리 감수성도 나눌 겸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좋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또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소외된 노인들을 찾아 회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법복을 벗고 혼자 사는 노인과 실직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재판만 하는 데는 아니고 같이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흥청망청한 술자리 대신에 사회의 보탬이 되고 서로 보듬어 나가는 뿌듯함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송년회가 불우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기업과 조직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모범 납세자 2,200명을 선정하고 내년 1년 동안 금융우대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합니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로 금융우대 대상자에게는 내년에 1%의 광주은행 대출 우대 금리가 제공되고 주차료 면제 대상자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개원 9주년을 맞아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지역의 디자인업체와 공예업체,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광주가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계림일동 6통 주민들이 38만 원, 8통 주민들이 47만 원, 11통 주민들이 49만 원, 17통 주민들이 42만 원을, 광주 광산구 도산동 재봉규 씨가 10만 원, 김태강 씨가 10만 원, 김경호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5개 3리 주민들이 7만 원, 상곡리 주민들이 14만 원, 대교 1리 주민들이 10만 원, 남평읍 연합의원에서 10만 원, 남평읍 의리의원에서 20만 원, 남평읍 낙지명가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고 남평읍 건강약국에서 5만 원, 남평읍 광촌 1리 주민들이 8만 원, 수원 1, 2 주민들이 23만 원을, 금천면 5강 1구 주민들이 30만 원, 5강 2구 주민들이 25만 1,000원, 5강 3구 주민들이 15만 원, 5강 4구 주민들이 15만 원, 고동 3구 주민들이 11만 원, 신천 2구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금천면 신천 4구 주민들이 10만 원, 죽촌 1구 주민들이 9만 원, 월산 1구 주민들이 12만 원, 월산 2구 주민들이 15만 원, 동학 3구 주민들이 5만 원, 석전 1구 주민들이 12만 원을, 금천면 촌곡 3구 주민들이 10만 원, 신가 1구 주민들이 15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